연방교통안전청이 항공기 탑승 예정자 명단을 이민세관 단속국에 정기적으로 제공해 추방명령 대상자를 공항에서 체포 구금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3일 아이비리그 명문 브라운 대학교에서 14일은 지구 반대편 호주 시드니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주가 오늘 뉴욕시에 들어설 카지노 3곳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맨해튼의 한 지하철역에서 말다툼 도중 50대 남성이 선로로 밀려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이 항공기 탑승 예정자 명단을 이민세관 단속국에 정기적으로 제공해 추방명령 대상자를 공항에서 체포 구금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TSA는 일주일에 여러 차례 항공 여행객 명단을 아이스에 전달하고 있으며 아이스는 이를 자체 추방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공항에 요원을 파견, 출국 국내선 탑승 과정에서 해당 인물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3월부터 비공개로 시행돼 왔습니다. 이 협력으로 인해 정확히 몇 명이 체포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직 아이스 고위 관계자는 자신이 근무하던 지역에서 해당 프로그램으로 표시된 사례의 약 75%가 실제 체포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 사례로는 지난 11월 20일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이틀 뒤 온두라스로 추방된 대학생 마니 루시아 로페스 벨로사가 있습니다. 로페스는 텍사스로 가는 국내선에 탑승하기 위해 공항 보안 검색을 통과했으나 탑승 과정에서 탑승권이 작동하지 않았고 이후 연방요원에 의해 구금됐습니다. 내부 기록에 따르면 그는 과거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이스는 그동안 국내 항공 이동에는 개입을 자제해왔으나 이번 협력은 공항 보안과 이민 단속의 경계를 허무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샤 맥러플린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비행기를 타야 한다면 자진 출국을 위한 경우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3일 미 동부 아이비리그 명문 브라운 대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최소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총상을 입은 가운데 용의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에 위치한 브라운 대학교 캠퍼스 내 공과대학과 물리학과가 입주한 바루스 앤드 홀리 건물 1층 대형 강의실에서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이날은 가을 학기 시험 기간으로 기말 시험이 한창이던 오후 4시 검은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범인이 강의실에 난입해 총격을 시작했고 다시 건물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숨진 2명과 부상자 9명은 모두 학생으로 확인됐으며 대학 측은 모든 가족에게 통보가 완료될 때까지 신원 공개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6명은 위중하지만 안정적인 상태이며 1명은 중태, 1명은 안정적인 상태로 치료 중이고 1명은 이미 퇴원한 상태라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브라운 대학교는 충격 속에 캠퍼스 보안 인력을 2배로 늘리고 남은 가을 학기 시험과 수업을 전면 취소, 학생들의 조기 귀가를 조치했습니다. 연방당국은 14일 오전 한 호텔에서 참고인으로 지목됐던 20대 남성을 체포했으나 14일 밤 참고인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네로나 로드아일랜드주 법무장관은 일부 증거가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듯했지만 수사 결과 현재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참고인 1명을 석방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당국은 총격범이 줄을 벗어났는지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주말 지구 반대편 호주 시드니의 유명 해변에서도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해 16명이 사망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14일 밤 시드니 동부의 본다이 해변에서 열린 유대인 종교 축제 하누카 행사 도중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6명이 숨지고 42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행사에는 약 10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호주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인물이 부자 관계인 2명이라고 밝혔으며 50세 아버지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됐고 24세 아들은 중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용의자 중 한 명이 시드니 남서부 출신의 나비드 아크람으로 확인됐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특정 종교 공동체를 겨냥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시드니의 과일가게 주인이 맨손으로 총격 용의자를 제압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웅담의 주인공은 시드니의 과일가게 주인 아흐메드 알 아흐메드입니다. 아흐메드는 총격범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총기를 빼앗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팔과 손에 한 발씩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주가 오늘 뉴욕시에 들어설 카지노 3곳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뉴욕주 게임위원회는 15일 오후 1시 회의를 열고 브롱스 발리스 카지노, 퀸즈의 하드록 메트로폴리탄 파크, 그리고 퀸즈 사우스 오존 파크 리조트 월드 뉴욕시티의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입지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 표결을 통해 이들 프로젝트를 다음 단계로 넘겼습니다. 퀸즈 시티필드 인근에 조성될 하드록 메트로폴리탄 파크는 뉴욕 매츠 구단주 스티브 코엔이 참여하는 대형 복합 개발로 카지노와 호텔, 공연장, 공공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퀸즈 사우스 오존 파크 리조트 월드 뉴욕시티는 기존 비디오 복권 카지노를 테이블 게임이 가능한 풀 카지노로 확장하는 55억 달러 규모의 개발안이며 한인 주도의 브롱스 발리스 카지노는 페리포인트 인근의 카지노와 숙박,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자는 5억 달러의 라이선스 비용과 최소 5억 달러의 투자금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은 2013년 제정된 뉴욕주 게임 경제 개발법 이후 추진되어 온 카지노 설립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맨해튼의 한 지하철역에서 말다툼 도중 50대 남성이 선로로 밀려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13일 새벽 1시 20분쯤 이스트 휴스턴 스트리트와 퍼스트 애비뉴에 위치한 지하철 남행 승강장에서 58세 남성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과 언쟁을 벌이던 중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상대방에게 선로로 밀려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접근 중이던 열차나 고압 전력 레일과 접촉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선로에서 빠져나와 승강장으로 올라왔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머리와 무릎에 찰과상과 배인 상처를 입어 인근 벨뷰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로 로맨스 영화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할리우드 거장이 친아들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14일 영화 감독 롭 라이너와 아내 미셸 싱어 라이너가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이 유력 용의자로 그들의 아들 닉 라이너를 지목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의료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LA 소방국 대원들이 브렌트우드에 위치한 라이너 부부의 자택에서 두 사람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아들 닉은 과거 인터뷰를 통해 10대 초반부터 마약에 손을 대었다고 했습니다. 라이너 부부의 차남인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많이 유대 관계를 쌓지 못했다며 마약 중독 문제를 두고 부모와 심한 갈등을 빚어왔다고 회상했습니다. 15세 무렵에는 재활시설을 들락거렸고 중독 증세가 심해지면서 집을 나와 메인과 뉴저지, 텍사스 등 여러 주를 떠돌며 노숙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숨진 롭 라이너 감독은 1947년 뉴욕시 브롱스에서 전설적인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칼 라이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970년대 미국을 강타한 시트콤 올 인 더 패밀리에서 주인공 사위 마이크 역으로 방송계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에미상을 2차례나 수상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감독으로 전향해 로맨틱 코미디부터 스릴러, 법정 드라마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탁월한 연출력을 선보여왔습니다. 1980에서 90년대 할리우드 영화 황금기를 이끈 라이너 감독은 스탠 바이 미에 이어 남녀 사이에 친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쾌한 고찰을 담으며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교과서로 불리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를 연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한 데 대해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9개 주정부가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롭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게는 이런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비자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 징수하도록 규정한 연방법을 명백히 위반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매사추세츠와 뉴욕, 일리노이,
워싱턴 등 총 19개 주가 참여했으며 앞서 미 상공회의소와 노동조합 고용주 연합이 제기한 소송에 이어 H-1B 비자 수수료 관련 세 번째 법적 대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에서 100배인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기업은 물론 의료 교육계에서도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1B 비자는 스템 분야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발급 규모는 8만 5천 건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기본 체류 기간은 3년이며 연장과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계의 반대에도 야심차게 추진해온 백악관 연회장 신축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역사보존협회가 지난 12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협회는 의회의 법 제정을 통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미국 내 역사적 건물과 동네, 유산을 보존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NTHP는 연회장 신축이 불법이자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국가수도계획위원회 심의나 의회의 승인이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NTHP는 소장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통령도 아무런 심의도 전혀 없이 백악관의 일부를 허무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도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그 누구도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연회장 신축에 드는 3억 달러는 부유한 개인과 대기업들의 후원으로 조성되는데 이들 다수는 연방정부로부터 계약을 수주한 관계라 부적절한 후원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부 억만장자와 자산가들이 미국의 대리모 제도를 활용해 수십 명의 자녀를 낳고 이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윤리적 법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3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의 부유층 사이에서 미국의 대리모 제도를 이용해 대규모 미국 태생 자녀 가족을 형성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업적 대리모가 불법이지만 미국 일부 주에서는 합법인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대표 사례로는 중국 온라인 게임 업체 듀오이 네트워크의 최고 경영자 슈보가 있습니다. 그는 최근 로스앤젤레스 법원의 대리모를 통해 태어날 최소 4명의 태아에 대한 친권 인정을 신청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이미 8명 이상의 자녀가 대리모를 통해 태어났거나 출산이 진행 중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공식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자신의 자녀가 100명이 넘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슈보는 2023년 화상으로 출석한 비공개 신문에서 사업을 물려줄 아들을 중심으로 약 20명의 미국 태생 자녀를 원한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슈보 개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중국 기업인은 미국에서 대리모와 난자 기증을 통해 10명의 딸을 얻었으며 일부 부유층은 동시에 수십 명의 대리모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내 대리모 산업이 법률사무소, 체외수정 병원, 중개업체, 보모 서비스까지 결합된 미니 산업으로 성장했으며 중국 고객 수요에 맞춰 부모가 직접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14일 카리브해 상공에서 미 공군 공중급유기가 제트블루 1112편 비행 경로를 가로질러 날면서 간발의 차로 충돌 참사를 피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부유한 백악관으로 불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통령 본인을 제외하고도 억만장자 12명이 공식 직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총 재산은 약 3,906억 달러에 달합니다. CN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 1위에는 프랑스 파리, 2위는 스페인 마드리드가 기록했고 뉴욕은 6위에 선정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외유권자들의 투표율이 79.5%로 집계되며 전체 전국 투표율 79.4%를 소폭 상회했고 국가별로는 미국이 20.1%로 압도적 투표자 수 1위로 나타났습니다. 억만장자 자선사업가 맥켄지 스캇이 칼스테이트 노스리지 대학에 올해는 6,300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지난 2021년에 기부한 4천만 달러를 합해 총 1억 300만 달러를 해당 학교에 기부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대학 설립 67년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난해 2월 암 진단을 받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암 예방 관련 캠페인에 출연해 조기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 덕분에 2026년 새해부터는 암 치료 일정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연방하원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한 19장의 사진 속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6명의 여성들과 함께한 사진, 트럼프 콘돔 판매 팻말, 그리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빌 게이츠, 우디 앨런 등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사회 내의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연준의 총재들의 연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 총재들의 재신임을 예상보다 일찍 결정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 최저 기온은 2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4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2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15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